자, 여러분, 드디어 마지막 단원이네요. 인간 삶의 유한성에 대한 각성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인간 생명은 우리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유한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, 자각하는 계기를 갖고 그러면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겠죠. 유한하기 때문에 이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려는 태도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생각열기를 보면 불로장생의 명약을 찾고자 하는 진시황의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. 근데 이 진시황은 본인이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싶어 했는데 그걸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. 인간의 삶은 유한하다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자, 그러면 한 장 넘겨서 자, 우리의 삶은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.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. 즉, 한계 상황이라고 합니다. 이거는 도덕 2에서도 배웠었는데요. 도덕 2에서는 우리 한계 상황으로 생로병사,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, 그리고 천재지변과 같은 태풍, 지진, 해일 이런 것과 같은 우리 인간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을 제시를 했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죽음도 한계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이 죽음은 필연적인 것이고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. 하지만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각자 어떤 태도를 가질지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. 아까 살펴봤던 진시황의 경우에는 본인은 죽고 싶지 않다. 인간의 삶은 유한하지 않을 수 있다.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힘을 뺐죠. 본인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약을 구해오는 과정에서 힘을 뺐습니다. 그리고 앞에는 이야기를 안 했지만 이 진시황이 결국 수은 중독에 걸리기도 했대요. 수은이 일시적으로는 피부를 탱탱하게 해주고 조금 피부가 좋아 보이게 해주는 기능을 한대요.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인간 몸에 좋지는 않았겠죠. 그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. 인간 삶이 유한함을 깨닫지 못하면. 자,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. 모리 교수가 나와 있는데요. 모리 교수는 루게릭병으로 서서히 몸이 굳어갑니다. 근데 이 모리와 미치가 대화를 하는데 모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늙어가는 것은 두렵지 않다. 왜냐하면 늙는다는 것은 죽게 될 것을 이해하고 그 때문에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즉 인간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죠. 즉 우리 모리 교수는 인간의 유한성을 올바르게 깨달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이 한계 상황을 통해서 인간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보다 고차원적이고 고귀한 삶을 살 수 있다. 그런 자신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된다라고도 주장한다라고 중간고사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. 그리고 우리가 삶이 소중한 이유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자면 우리의 삶이 무한했다면 우리의 삶을 소중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낮겠죠. 그만큼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더 소중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. 왜냐하면 우리 꽃을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찰나의 아름다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굳이 벚꽃을 구경하러 가고 그리고 코스모스를 구경하러 가는 거죠. 즉 우리는 이런 삶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반성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죠. 그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가? 3가지 차원에서 볼게요. 첫 번째, 지금 삶에 충실을 해야 돼요. 왜냐하면 소포클레스가 이렇게 얘기했죠.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바라던 내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. 즉 우리 지금 현재는
한번 흘러가면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에요. 그럼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겠죠. 현재에 충실합시다. 오늘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. 한 장 넘겨서 도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.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이 유한한 것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거든요. 이 죽음을 막으려고 한다는 게 극복한다는 게 아니에요. 예를 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보다 조금 더 높은 것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 과정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. 즉 학문적 탐구를 하는 거죠. 보다 더 많은 것들을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과정. 혹은 예술적인 창조 부분. 인간은 고통받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만 그 죽음을 예술로 승화시킨다면 보다 발전적이고 도전적이겠죠. 그리고 종교적인 신앙 등을 통해서 인간의 유한성을 극복하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여기서 도덕적 이상이라는 것은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훌륭한 인격을 갖춘 그런 모습, 구체적인 사람은 아니라도 되고 그런 형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런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떳떳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. 밑에 김우수 씨는 우리가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도 계속 꾸준히 후원을 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후원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즉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돕겠다라는 그런 그의 도덕적 이상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고요. 그리고 보다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고요. 이런 생각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보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게 되겠죠. 이처럼 인간은 유한한 존재가 맞습니다. 하지만 이 유한성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직면하고 자각하고 이를 바탕으로 부정적으로 허무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나를 빛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조금 더 현재에 충실하라는 게 오늘의 메시지겠죠. 지금 현재에 충실하시고 도전하시고 그리고 늘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되길 기대하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도록 기대해 봅니다. 여러분 안녕.